아웃구자는 여기 공간을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웃구자에서 중요한 것은 뒷공간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삐침과 요 부압구의 밑부분을 봤을 때 살짝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좋고, 기울기를 좀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 어깨 부분에 전절 부분에 가로 획의 마무리가 부압구의 머리와 일치가 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일월성. 일월성자는 처음에 첫 획을 많이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누워버리면 중간 부분에 공간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이걸 세워주시면은 여기 부분을 좁힐 수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창과자 부분이 시원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길게 하시고 안에는 짧게, 뒤에는 길게. 위치를 잘 보십시오. 많이 세우고 기울기를 좀 올려주셔야지 이 부분이 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집궁. 끝을 모아주세요. 세우고 누르면서. 집궁자는 간머리 부분의 앞부분의 공간을 작게 하시고 뒷부분을 넓혀주세요. 그리고 첫 좌점을 너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세워주시고, 이 부분은 다음 획으로 연결하듯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입구자가 뒤로 살짝 빠지듯이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쪽 면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나란한 느낌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바깥쪽 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간 만큼 살짝 빼주시면 좋고, 공간을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공간을 비슷하게. 다음 단술래. 이 단술래자는 글자가 복잡기 때문에 조금 가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일자 역시 이 공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기울기는 보통 맨 위에 것은 좀 올라가고 그 다음 조금씩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간 등분을 잘 하시고
여기 보면은 구불곡자가 있는데 구불곡자 같은 경우에 안으로 들어가고 조금 세우고 또 안으로 들어가게 공간이 여기도 공간을 잘 봐주시고, 되도록이면 뒷부분의 공간이 좀 큰 것이 낫습니다. 앞부분이 큰 것보다. 당해에서는 왼쪽에 있는 공간보다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크고, 또 획 또한 오른쪽 것이 좀 굵습니다. 왼쪽에는 가늘고 오른쪽이 굵습니다. 공간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올라갔다가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앞부분은 공간이 작고 뒷부분은 공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획도 같이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 면을 너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구자나 날일자, 또 요게 술주자 같은 경우에 안쪽 면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밑부분이 좁아져서 보기가 싫습니다. 적당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샘천.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갑니다. 우리가 붓을 세운다는 것은 세웠을 때 붓끝 쪽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붓이 굽어진 상태에서 붓끝 쪽으로 힘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붓을 처음에 놓자마자 붓이 휘어지는 것을 붓끝 쪽으로 세워서 축을 내가 원하는 획의 중앙까지 오게 하고 눌러주시면 붓끝이 중앙을 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글씨를 쓰시면 조금 더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놓으실 때 너무 크게 놓아버리면 붓끝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작게 놓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샘천자, 비슷하게, 해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울기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글씨가 좀 날씬하게 됩니다. 우리가 획을 쓸 때 앞부분의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도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획이, 힘이 결정이 납니다. 놓고 난 다음에 세우고 반대 방향으로 탄력 주면서 가는 것. 그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자, 요 위치, 공간, 요 물숫자의 위에 짧은 비침은 좀 빠르게 해주시고, 요 끝부분과 파임의 부분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비침과 파임을 비교해 봤을 때 파임이 살짝 들리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안쪽 공간은 살짝 띄워서 시원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이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세워주십시오. 다음 색일명. 색일명자 앞에 세금자. 세금자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첫 비침을 좀 세워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비침의 끝부분도 힘이 있게, 어떤 부분은 손목을 쳐서 날리시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붓도 굽어지기 때문에 다음 연결도 어렵고 힘도 적어집니다. 아무리 가는 획이라도 붓끝에 힘이 실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금의 이름 명자 있죠. 날카로운 칼 같은 금속으로 이름을 새긴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색일명. 넣고 세우고 누르고 펼쳐서 굵어지게. 글씨를 쓸 때 붓을 펼쳐서 굵어진다는 것은 붓털의 힘이 모두 실리게 쓴다는 것과 같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은 털로, 붓은 털이 굉장히 많은데 그 털 하나하나 각각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려면은 붓을 세우고 펼쳐야 됩니다. 그렇게 세우고 펼치면 먹도 덜 번집니다. 항상 작게 놓고 붓을 세우고 그리고 가볍게 누르면서 붓을 펼쳐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비침을 세우라고 했죠. 붓을 세워서 요 기울기를 좀 세우고 너무 많이 눕혀버리면 벌어지고
밑에 있는 것이 사람인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 삐침이 너무 기울어지면, 너무 많이 눕혀버리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덜 듭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가 쓰는 느낌으로 여기 교차 지점을 피해서 놓습니다. 자, 삐침 역시 놓을 때 끝부분,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붓은 윗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냥 따라오는데 밑에 있는 부분은 좀 뭉뚱하기 때문에 힘을 주고 세워서 힘을 주지 않은 이상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끝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숨길비, 앞에 있는 볼시변을 점을 요 크게 찍어주시고 가로획을 조금 띄워서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반드시 필자가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점을 찍는 위치가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요게 중심보다 살짝 앞으로 냈습니다. 보통 요 세로 획을 점의 중심에 놓는데 이것 같은 B자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보다 살짝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반드시 필자는 삐침하고 점하고 난 다음에 삐침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2000명에서는 이렇게 삐침과 요 부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점 3개를 연결하듯이 써줍니다. 점을 찍을 때는 항상 끝부분에 붓이 모일 수 있도록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공간을 좀 띄워주시고 점을 크게 해주시고 가로획과 요 비침의 끝부분이 일치하도록 해주시고 요 공간을 갖게 하고 점을 좀 작게 해줍니다. 요 세로 획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비침을 하고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살짝 위로 올라간 듯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글서 작게 놓고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놓고 세우고 가볍게 누르면서 마무리. 글씨에 있어서 마무리는 다음 시작의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에 붓을 잘 세우고 잘 모아야지 다음에 쓰는 글씨를 획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각도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힘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걸을 때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걷듯이 글씨도 이 붓 자체가 휘어졌다가 세워졌다가 그리고 펼쳐졌다가 모였다 하면서 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윗부분의 공간은 조금 커도 됩니다. 근데 요 안쪽의 공간은 좀 작게 해주시고 요 부분이 세워져 있다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가로 R자 봤을 때 요 위에 분율자에 비해 가지고 요 부분이 살짝 뒤로 빠진 듯하게 써주시면 좋고, 요렇게 가로 획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금씩 달리 각을 놔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볼감. 볼감자 앞에 신하 신자 놓고 세우고 누르고 여기를 살짝 올려서 써줍니다. 해설을 쓸 때도 연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획과 획이 보기에는 다 떨어져 있어도 그 기운이 한 획과 한 획이 서로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게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붓을 세워서 바로 연결해가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획 하나 긋고 붓을 다듬고 획 하나 긋고 다듬고 쓰시는데, 그렇게 쓰면은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획을 하나를 쓸 때 마무리를 잘 해서
다음 획으로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나 신자 쓸 때는 여기 공간을 비슷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유의해서 써주시고 요 안쪽 면이 너무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공간을 잘 보시고 여기에 그런 명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간보다 뒷 공간이 조금씩 크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가고 두 개는 세우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기울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첫 기울기는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검사알검. 원래 검사알검자는 지금 인쇄체로 보면은 여기에 나무목자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제방을 써도 검사알검자입니다. 한자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이렇게 어떤 사용하는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체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사고를 유연하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시대의 글자들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은 나중에 어떤 그 문화재 현판 글씨나 시판 같은 것에 이런 글씨가 나오면은 요것은 검사알검자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에 제방을 쓸 경우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봤을 때 위에가 좀 길고 밑에는 좀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각을 서로 다르게 해주시면 좋고 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놓는 각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최대한 작게 나와야 됩니다. 공간을 작게 해주시고 요 삐침은 좀 세우고 파임은 약간 눕힌다고 보십시오. 자, 요 중심을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 기울기를 비슷하게 같이 올리십시오. 올리고 조금씩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을 찍을 때 항상 마무리 부분이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 다음 획에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학교교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목자인데 이렇게 제방을 써서 교자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 사길교 역시 글자가 이체자 모양인데 삐침하고 난 다음에 여기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 찍고 그 다음에 삐침 그리고 파임. 점과 삐침이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학교자 제방 역시 앞에가 길게, 위에가 길게, 밑에가 좀 짧게 해주시고, 각도를 다르게, 뒷부분 좀 짧게 해주시고, 요 중심을 잘 보십시오. 요 삐침의 어떤 그 방향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파임은 항상 끝부분이 평으로 가면 좋습니다. 여기에 되도록이면 이 삐침을 좀 세워주셔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이 작아집니다. 삐침을 눕혀버리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임을 길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병과 방에 붙었을 때 요거를 좀 세워 주셔야지 파임을 길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실시 작게 놓고 세우고 위에 사리를 누르면서 세우고 난 다음에 눌렀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붓끝이 눌려지는 느낌입니다. 근데 붓끝이 떠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우고 난 다음에 누른다고 해서 너무 많이 눌러버리면 붓끝이 오히려 떠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먹이 쏟아져 내립니다.
먹을 끌고 갈 만큼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 감각을 팔 전체로 느끼셔야 됩니다. 구양순의 뒤에 절사, 그러니까 뒷부분에 붙이는 절사는 이 부분을 길게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앞부분 좀 짧게 하고 뒷부분을 공간을 시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 인변을 쓸 때 삐침의 첫 머리와 요 세로획이 일치하도록 써주십시오. 그리고 가로획은 약간 올리고 조금 내리고 조금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